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현식 회계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2025년 예상컨대 5월 초에 있을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2024년 5월에 개강하는 세무사 기본종합반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본 설명회가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목차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관심은 사실 많으신데 어떤 과목이나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일단 마음만 있고 조사는 아직 안 하신 상황일 수도 있어서 일단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무사 합격 프로그램, 우리 바른 생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 5월 달에 시작했을 때 아까 당신이 내년 5월쯤에 예상컨대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고 이 봄기본 종합반에 신청을 하면 봄에 끝나고 나면 이후 과정들은 어떻게 해서 나를 1차를 합격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 합격 프로그램 쭉 1년치의 계획이 체계적으로 서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세무사 봄기본 종합반만의 어떤 특징, 장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 소개와 저희 바른 생각에서는요, 독서실을 스터디랩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독서실이라고 하면 왠지 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혼자만의 공간이고 거기서 왠지 카톡이나 이렇게 동영상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스터디랩이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연구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터디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의 여러 스터디랩, 독서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시켜주는 과정까지 해서 오늘 설명회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험의 개요부터 볼게요. 제가 내년에 시험이 5월 달쯤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매년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24년도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5월 4일 토요일 날 올 24년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2차는 8월 10일 토요일에 치러집니다. 처음으로 이 과정을 보신 분들은 1차 시험 요때 보고 2차 요때 바로 보면 야 이거 5, 6, 7, 3개월 공부하고 2차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1차가 끝나면 바로 3개월 정도 지나면 2차 공부를 해야 되는데 2차 시험을 봐야 하는데 요때 2차 시험을 혹시 붙지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응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차를 붙었다면 올해 8월 달에 2차 시험을 볼 수 있고 내년에도 1차 시험을 보지 않고 2차 시험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세무사 2차 유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는요. 바로 2차 시험을 이제 도전하는 생동차 수험생이 있고 한 번 묵어서 유예받은 1차 시험은 면제받고 2차를 한 번 더 볼 수 있게 유예받은 2차 수험생이 있습니다. 보통은 동차도 열심히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은 고해 2차를 붙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유예를 통해서 붙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2차 시험이 좀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1차는 5월 초에 올해 있고 2차는 8월 10일 날 올해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이게 크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내년에도 이맘때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대로 되면 내년 5월 초에 1차 시험을 보고 고해 8월에 2차를 보고 그때 붙으면 끝. 그때 혹시나 못 붙으면 한 해 더 가서 그 다음에 8월 달쯤에 2차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끝.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자, 영어 시험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전에
영어 여기 나와 있는 뭐 토익이나 토플 탭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성적들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걸 한번 받아놓으면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년 전에 토익 700을 넘었다 하면 올해 시험을 응시하려면 다시 또 봤어야 했어요. 왜? 한 번 본 영어 시험 성적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비현실적이다 이거예요. 언어라는 게 물론 토익 700을 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넘어놓으면 언어에 대한 감이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해서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토익 700을 맞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거로 요 5년 이제 유효기간이 는 게 소급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작년에 이미 700을 맞았다. 아무런 조치 안 하면 내년까지 하고 유효기간이 2년 지나고 나면 시험 다시 봐야 돼요. 그 다시 본 시험은 유효기간이 5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작년이나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돼요. 2년 안 지났으니까 재작년 재작년 4월 달까지는 되겠죠. 아직 5월 달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요 성적을 이미 넘은 성적표가 있다면 일단 얼른 사전 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5년 기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작년에 700을 넘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올해 유효 기간이 끝나잖아요. 근데 사전 등록 제도를 하면 올해 끝나지만도 3년 더 득을 봅니다. 그래서 걔도 재작년에 본 그 시험도 5년의 유효 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험 본 분들은 얼른 영어 성적에 대해서 사전 등록을 해라 이겁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본 분들은 영어 시험 점수를 사전 등록을 해라. 어디에 하느냐? 자, 여러분들 시험 주최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그 홈페이지가 QNet, 영어로 QNet, 네트워크 할 때 QNet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세무사 홈페이지를 찾으시고 거기에 마이 페이지, 이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한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인 어학 성적 제출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란 대로 하면은 사전 등록이 됩니다. 꼭 요거 놓치지 말고 해 놓으시면 올해나 내년에 쓸데없이 한 번에 영어 시험을 더 봐야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기 전에 영어 점수가 여기 나와 있는 성적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미리 해 두어야 할 사항이고요. 여긴 없지만 회계 원리, 제가 이제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가르치는데 사실은 중급 회계 듣기 전에 회계 원리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여긴 없지만 당연히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세무사 합격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 1차 시험은요. 시험 과목은 이제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고요. 전 과목 과락은 없어야 돼요. 즉 모든 과목에 40점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다른 건 다 100점 맞았는데 어떤 과목을 안타깝게 39점 맞잖아요. 그러면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의 조건 중에 가장 미니멈이 어떤 시험 과목이든 최하 40점은 넘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과락제도라고 합니다. 과락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4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다 100점 맞고 하나가 39점 나와도 평균은 60점이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합격이 안 됩니다. 40점 밑으로 떨어진 게 없어야 되고 평균이 60을 넘어야 해요. 그러면 1차 시험 합격입니다. 그 인원수가 얼마든 전원 다 합격시킵니다. 그리고 2차 과목도 똑같은데 일단은 과락은 없어야 해요. 얘도 똑같이 다
100점인데 하나만 39점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점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야 되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보통 그러면 이상하게 한 700명 내외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통은. 근데 가끔 가다가 700명인데 뭐 1500명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요 조건, 과락은 없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이 500명밖에 안 돼. 700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적을 조금씩 낮추면서 700명이 될 때까지 59점 평균 내볼까? 했더니 뭐 550명, 58점 해볼까? 했더니 뭐 600명, 55점 해볼까? 했더니 700명. 그러면 평균 55점까지를 커트라인으로 해서 다 뽑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하게 사람 수를 커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과락은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시키되 그런 사람이 700명 어떤 선발 인원이라고 공시를 하거든요. 거기 미달하면 조금 더 내려서 곡이 될 때까지 선발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봄기본 종합반에서의 목표는 2차는 또 2차 따로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고 2차를 어떻게 우리가 공략해야 합격할 수 있는가는 사실은 1차를 붙고 나서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1차 붙는 거 전 과목 과락 없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모두 합격이다. 남이 잘했던 남이 못했던 관계없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이렇게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게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년 열심히 공부해서 반나절 시험 봅니다. 총 2교시에서 아침 9시경부터 해서 오후 1시경까지 해서 반나절 80분짜리 시험 2개 보고 한 해에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거기다 쏟아붓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4과목이고요. 1교시에 재정학하고 세법학 개론을 하는데요. 재정학은 1차 때만 있고요. 세법은 여러분들 세무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2차가 시험 과목이 4과목인데 여기서 3과목이 파생됩니다. 그만큼 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계학도 이제 2교시에 보는데 이거 제가 가르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중급회계와 원가회계가 있어요. 그중 중급회계를 제가 가르칩니다. 얘도 2차 시험에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이 또 얘와 같이 4과목인데 요 세법에서 3과목이 나오고 여기서 1과목 해가지고 총 요 2과목이 다시 4과목으로 바뀌면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 공부할 때부터 요 2과목의 공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교시는 선생님 4개라고 해놓고 여기 왜 갑자기 3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하면 얘는요 선택 과목입니다. 즉 상법이나 행정소송법, 민법 중에 여러분들이 내 적성에 맞아, 이렇게 조금 공부가 나랑 맞는데 하는 걸 선택하면 되겠고요. 뭐 굳이 제가 전수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께서 상법과 행정소송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소위 시쳇말로 좀 만만하다. 적은 공부를 뭐 적지 않은 공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과목들이 워낙 세법 같은 게 어렵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적은 힘으로 그래도 좀 고득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법과 행정소송법을 많이들 선택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세법에 비해서 조금 쉽다는 거지 모든 게 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를 뽑는 시험으로서 어려운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3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고 많은 분들은 상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4과목 중에서 세법학 개론과 회계학 개론은 특히 세법학 개론은 2차 시험 3과목으로 변신하고 얘도 2차 시험 하나로 변신하면서 꽤 비중이시 처음부터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하신다. 자, 이제 2차는
이렇게 4교시로 이루어집니다. 이젠 90분짜리 4교시니까 하루 종일 시험 보게 되십니다. 요 회계학 일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학이에요. 제가 중급회계 그리고 김용남 선생님께서 원가 관리회계, 요 회계학 일부라는 게 회계학을 말하는 거고요.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 그리고 세법학 1부와 2부는 세법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세 과목은 다 세법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물론 세법에서도 세법도 있고 세법학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넓게 보면 세법에서 비롯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과목이 세법과 세법학의 비중이 꽤 있다라는 거고 회계학도 또 비중이 있다.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잘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얘도요. 과락은 없어야 되고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뽑고 혹시나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거 과락 없고 60점 넘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평균 60점을 조금씩 내려서 최소 선발 인원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엔 그래 봄기본 종합반이 이제 시작되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년 5월에 시험이 있다며? 자, 그래서 1년치의 연간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무사 봄기본 종합반은 5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9월 정도에 끝을 냅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은 봄기본 종합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세무사 시험에 이런 과목들이 있고 이런 걸 배우는구나 하면서 말등에 올라타서 그냥 경치 구경하다 끝나는 듯한 느낌? 후루룩 하다 보면 끝났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건 뭐 세무사 봄기본 종합반뿐만 아니라 회계사 봄기본 종합반도 그렇고 처음으로 이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은 처음에 하고 나면 구경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고들 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심화 종합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뭐다? 자, 아까 그 1차와 관련된 것들은 그냥 1차로서 끝나지만 2차랑 1차와 연계된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2차 교과서를 가지고 그렇다고 2차 공부를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2차 교과서로 2차 맛을 보면서 1차 시험에 중요한 걸 거기서 다시 봄기본 종합반에서 배운 걸 복습하듯 공부하는 걸 심화 종합반이라고 합니다. 다시 2차 책을 가지고 2차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2차 책을 가지고 그중 1차와 관계가 많은 그런 문제들을 선별해서 봄기본 종합반에서 배운 1차 중급이나 원가회계, 세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2차 교과서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봄기본 종합반에서 배운 걸 복습하는 과정을 심화 종합반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하면 아까 1차를 붙고 2차, 만약에 이제 계획대로 1차를 붙고 나면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게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화 종합반에서 노리는 건 일단 조금 더 어려운 교과서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쉬운 1차가 좀 더 쉽게 느껴질 거다 이거죠.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면 쉬운 게 좀 더 쉽게 느껴질 것이고 또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은데 미리 2차 교과서를 조금이라도 미리 보고 친숙해 놓으면 그 3개월이라는 1차 합격하고 2차 8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 그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2차를 어떻게 한번 준비해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동차를 하는 게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화 종합반의 목표는 확실한 1차 복습과 2차 동차를 위한 발판의 마련이다 라는 게 종합반, 심화 종합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게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 기간에 봄 기본 종합반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1차와 2차 연계되어 있는 우리 중급, 원가, 세법 같은 건 다시 한번 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심화 종합반 그 기간입니다. 그러고 나면 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좀 정돈이 된다. 어떤 게? 봄 기본 종합반에서 배운 게 좀 정돈이 되고 너무 멀었던 나의 합격이 좀 가깝게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거기에 아주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게 객관식 종합반입니다. 11월 달부터 해서 그 다음에 2월 정도까지 객관식 종합반으로 아까 우리 4과목 있지 않습니까? 전 과목 1차 대비 기출문제와 우리 강사들이 선별한 예상문제 같은 것들을 풀면서 문제도 공부하고 당연히 관련된 이론도 공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화종합반이나 객관식 종합반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 저 그 이전 단계의 공부가 좀 미흡한데 요 단계 공부를 해도 됩니까? 항상 물어요. 아이고. 심화반 때는 봄 기본 종합반의 공부가 조금 미진한데 심화반 들어도 될까요? 객관식 때는 심화 종합반 제가 공부가 좀 미진한데 객관식 들어도 될까요? 항상 전 단계가 미진한데 요번 단계 들어도 될까요? 많이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아니 저만 해도 벌써 강사 경력이 20년이 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객관식 종합반에서도 당연히 기출 문제와 우리 강사들이 뽑은 예상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배경 지식, 저의 과목으로 얘기하면 중급, 고급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도 다 복습을 해드리면서 문제를 풀겠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과거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쫙 풀겠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주제에 관련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쫙 풀겠죠. 그런 식으로 심화반도 그렇고 객관식 종합반도 그렇고 수업이 진행되니까 이전 단계에서 미흡했다고 이후 단계를 못 듣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 저희 강사들이 누적적으로 복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참고 견디기, 그리고 해오라는 거 해오려고 노력하기, 포기하지 않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씹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종합반이 2월 말쯤 끝나요. 그런데 아까 시험은 5월 초쯤에 있다고 했죠. 참 저는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아무 생각 없다가 나이 먹으면서 저게 맞구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만화 같은 거에서 뒤에서 막 호랑이가 쫓아오면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아이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겁에 질려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어 하면서 으악 하다가 이제 잡아먹히고 불상사가 나고 이러는 만화 장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이해를 못하다가 요즘 더더욱 이해가 돼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뭔가 두려울 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 사실 합리적인 행동은 그걸 위해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고 두려우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 끝날 때도 많다라는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느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학생들이 2월 달에 객관식 종합반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3, 4월 열심히 1차 준비를 해서 5월 달에 시험에서 확 쏟아붓고 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고 그다음에 공부해야 될 양은 많다고 생각되니까 합리적으로는 2달간 열심히 해야지인데 2달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노는 건 또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독서실 오셔서 와가지고 계획표 짜요. 계획표 짜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한 걱정하다가 졸리니까 주무시고 다시 일어나서 아까 잔 나를 자책하고 다시 집에 가서 또 밤이 됐으니까 자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표를 짜고 배고프니까 점심 드시고 그리고 와서 또 고민하다가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졸려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또 집에 돌아가시고 이런 뭐랄까
너무 비합리적인 행동? 물론 모든 수험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너 근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독서실에 오시는데 스터디랩에 오시는데도 그런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할 게 많다고 생각되니까 우리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파이널 리뷰라고 4번에 걸쳐서 요번 주에, 그러니까 제 과목만 얘기해 볼게요. 중급회계. 자, 요번 주에 내가 전체 21장 중에서 7챕터를 끝내줄 테니까 자, 나랑 같이 오늘 4-5시간 동안 한번 쭉 훑어보자. 자, 일주일 동안 이거 잘 보고 와. 알았지? 이렇게 3월 내내 제가 하루 만나서 일주일 공부해야 될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전체적인 개요를 쭉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그거 해오면 돼요.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자, 이번엔 내가 5챕터 요번 주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자, 전체적인 복습, 개요 이런 거 설명해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또 이만큼 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4주가 파이널 리뷰 4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뭐 답답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혹은 하고 싶은데 실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분들에게 과목별로 전 제 과목만 얘기했는데 월요일은 제가 앞으로 일주일 이렇게 공부하세요를 설명해 드려요. 화요일은 원가관리회계 김용남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하세요. 수요일은 무슨 상법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세요. 목요일은 세법 선생님이 수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매일 과목별로 그 선생님이 이번 주에 무얼 해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거 내려놓고 그저 하라는 대로 또 일주일을 보내고 오면 그 다음 주에 잘했다. 자, 이제 이번 주엔 또 뭐 하자 하면서 또 월요일부터 매주 각 과목 선생님들이 향후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될지를 계속 설명해 준다는 거죠. 파이널 리뷰는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잡아주기 위해 만든 그런 반입니다. 사실은 시험 임박해서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 하루에 이거를 다 끝내드릴게요. 2, 3일에 다 끝내드릴게요. 이렇게도 해서 총괄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다 포기했다가 설날쯤에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아니면 4월 달쯤에 한 일주일 바짝 해봐야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일주일 이렇게 하세요. 또 일주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한 과목을 4주에 걸쳐서 쫙쫙 3월 달에 다시 한번 객관식 종합반에서 배웠던 걸 쭉 리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도 또 4월 달이 남죠. 자, 이제부터는 6번에서 4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미리 범위가 예고되고 여기까지 어떻게 공부하세요 라고 파이널 리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문제화돼서 그걸 모의고사 보고 피드백, 강평, 현장 강평을 통해서 또 확인받고 그 다음 주엔 여기서 2주차째 했던 걸 여기서 2회 또 모의고사로 확인받고 또 현장 강평받고 하면서 파이널 리뷰는 전체적으로 복습을 이끌어드리고 그리고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는 또 4회에서 6회 정도를 우리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번 정도는 진도별로 나가고 2번 정도는 전범위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맞춰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까지도 계속 긴장감 그리고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범위의 제시를 통해서 적어도 불안해서 뭘 못하게 되는 상황은 우리가 막아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객관식 종합반이 끝나더라도 계속 우리 선생들과 어떤 정신적인 연대감 속에서 3월, 4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만나고 계속 이끌어드리고 해가지고 3, 4월도 무난하게 여러분들 보낼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5월 초에 이제 가서 반나절 쏟아붓고 합격하는 게 저희의 야무진 꿈입니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1년간의 합격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5월에 있는 바른생각의 세무사 봄기본 종합반은요. 개강은 5월 6일 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올해 5월 4일이 아까 1차 시험이 있는 날인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5월 6일부터
봄기본 종합반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언제까지냐면 9월 10일까지 넉넉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랬죠? 마을 등에 올라타서 경치 구경하는 것 같은 게 봄기본 종합반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대충 훑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훑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넓게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들기 위해 충분한 어떤 봄기본 종합반의 기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서요, 적어도 마을 등 위에서 경치 구경하는 느낌은 없게 좀 더 많이 알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그리고 접수는 이 지금 설명의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접수가 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수강료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탈자 앞에 뭐 일자가 빠진 게 아니냐 하는데 일자 없어요. 그냥 두 자릿수로 요런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과목들이 있는데요. 저희는요, 제가 가르치는 중급 회계, 사실 고급 회계는 뭐 적어는 놨지만 비중은 뭐 두어 문제라서 크진 않습니다. 뭐 안 가르치겠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잘 가르쳐 드릴 건데, 제 과목 있잖아요.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는 온라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온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들을 위한 대표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봄기본 종합반에 들어오는 분들의 한 30-40% 이상은 중급 회계를 이미 한 번쯤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두 번째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첫 번째 중급 회계를 듣더라도 중급 회계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본질과 무관하게 빨리 끝내고 싶은 느낌? 왜? 시작이다 보니까 의욕이 충만하니까. 근데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강의 스케줄에 맞게 수업을 들어야 되고 자기가 강한 부분은 좀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약한 부분은 다시 듣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인 중급 회계는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표는 있죠. 그 시간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 못 듣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상시 제공이 되고는 있지만 시간표에 맞춰 들으면 여러분들의 규칙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단,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돌리시고 그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진도별로 각 진도가 챕터가 끝날 때마다 제가 그 챕터와 관련된 유용한 기출문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시험 보시고 그리고 채점을 한 다음에 제가 강평을 해드린 동영상을 다 촬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챕터가 끝날 때마다 그 챕터와 관련된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리고 뭐 알면 강평을 안 들어도 되고 모르는 게 있다면 제가 미리 촬영해 놓은 강평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스스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는 안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복습 강의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미리 제가 진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저번 주 한 주 시간표에 있는 진도를 얘기하겠죠. 즉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 현장에서 만나서 중급 회계를 다시 짧게 요약해서 복습해드리겠다는 거죠. 마치 아까 내년 3월 달에 파이널 리뷰 해가지고 우리가 4회에 걸쳐 중급 회계를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과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10회에 걸쳐 중급 회계를 다시 정리해드리는 걸 또 현장에서 해드립니다. 따라서 제 과목만 얘기하자면 우리 중급 고급 회계만 얘기하자면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서 아는 부분은 빨리 듣고 모르는 부분은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 스스로 또 챕터가 끝날 때마다 주요한 기출문제, 관련 문제를 풀이하고 모르겠으면 강평을 듣는 것까지 여러분의 몫이고 그리고 매주 일정하게 이곳 현장에서 만나서 그 일주일의 진도를 다시 제가 중급 회계책을 가지고 빠르게 또 복습을 시켜드리겠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과 행정소송법은 선택 과목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상법을 선택하면 현장 강의가 진행되고요. 다음 행정소송법을 선택하면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온라인 강의가 제시가 될 겁니다. 이 행정소송법을 담당하신 문일 변호사님이 그 시간에 맞게 따로 찍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을 선택하든 상법을 선택하든 그 시간표에 그 시간대에 공부를 하실 수는 있는데 상법은 현장에서 듣는 거고 행정소송법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공부할 수 있게 미리 그 시간대에 맞게 촬영을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급 고급은 여러 번 해드리려고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또 현장에서 복습을 한 10번에 걸쳐서 해드리는 과정이 있는 거고 상법과 행정소송법은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선택을 하는 상법은 현장에서 하고 그렇다고 뭐 행정소송법이 적게 선택하는 건 아닌데 사실 상법이 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하고 조금 덜 선택하는 부분은 또 온라인으로 미리 촬영을 해서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와 현장 강의가 조합되어 있다. 그리고 저만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고 강평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자, 시간표의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과 행정소송법은 서로 간의 선택 과목인데 요건 현장에서 진행되고 요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요거는 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진도별 모의고사까지는 여러분이 하고 이 기간 동안 저는 현장에서 10번 만나 뵙고 그 중급 회계를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잘하는 건 빠르게, 모르는 건 다시 한번 하면서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 첫 번째, 진도가 끝날 때마다 관련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미리 촬영한 강평을 확인해서 더 자세히 할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장에서 만나서 또 한 10번 정도 현장에서 만나서 그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제가 현장에서 다시 복습해드린다가 이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현장 강의가 있는 것들도 당연히 행정소송법을 포함하여 다 진도별로 모의고사가 있고 강평 촬영해서 제공해드리고 그러고 있다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쭉 강의가 이루어질 건데요. 시간표를 보면요.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개요만 나온 거고요. 나중에 이제 상세 시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표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쫓아오기에 좋습니다. 적어도 이 과정을 쫓아오면서 말등에 올라타서 경치를 구경한 것 같아 라는 말은 정말 듣기 싫어서 여유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확언합니다.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른 생각에서 들어야 하는가? 바른 생각 종합반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소수정의 밀착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올 1월 달부터 회계사 봄기본 종합반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벌써 3개월 넘어서 4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다니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00이 시작했다면 지금 이렇게 뭐 동영상을 듣겠다고 드랍하시고 아니면 정말로 포기하고 환불하시고 그런 율이 거의 없습니다. 제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100에서 시작했는데 100에서 끝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명 뻥인데 한 분이 빠지긴 했는데요. 근데 비율로 하면 거의 100%에서 100%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봄 기본 종합반 끝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강사 인생 20년 넘게 하면서 봄 기본 종합반에서 시작과 끝의 인원수가 동일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경이적인 기록이었을 거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진짜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소수 정예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어떤 상담이나 고민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담해주고 진도도 체크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듣다 보면 다른 생활 외적인 고민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그다음에 정신적인 유대 어떤 그런 유대감의 형성. 그래서 여기가 단지 학원이 아니라 내 집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꽤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물론 중급회계를 다 알아서 끝까지 들으셨을까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안 나가면 안 돼. 여긴 내가 아침에 나가야 할 곳이야 라는 의무감이 생겨서도 꼬박꼬박 나오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나와서 그걸 완강했다는 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도 큰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럴 수 있게 소수정예로 선생마다 담임 제도를 두고 해서 여러분들은 밀착 관리해서 좀 다른 생각 들지 않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가족 같은 분위기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학습 관리는 어떻냐 하면요. 동영상 학습 진도율을 통해서 과목별로 학습 진도가 관리된다. 이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우리 바른 생각의 강한 강점 중에 하나가 진도별 모의고사와 강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종이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걸로 보는 건데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정답, 오답이 나오고 그 시험을 같이 봤던 사람들의 정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제자 저의 커멘트가 이제 저는 제 과목으로만 설명드리는 게 편하니까 제 커멘트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이래서 낸 거고 요게 포인트입니다도 나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자동적으로 여기 오답 노트.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중급회계 5장에서 틀린 것만 쫙 보고 싶다 하면 틀린 게 저장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진도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저희 바른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 과정이 있는 데서 응시를 하시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전산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오답 노트 여러분 이름으로 오답 노트가 다 저장이 됩니다. 재밌는 건 중급회계에서 재고자산 틀린 게 재고자산 이름에 오답 노트로 가고요. 심화반에서도 재고자산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면 또 재고자산으로 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후의 과정을 수강하셨든 간에 만약에 재고자산에서 틀린 게 있다면 이 오답 노트에 재고자산 쪽에 들어가면 쭉 틀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본 시험 막 틀린 것 중에서 좋은 문제 복사해가지고 책에 붙이고 이런 힘든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전산화되어 여러분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각 챕터별로 틀린 문제들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7월에 개원할 때부터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올해 24년 1월부터는 확실하게 이 과정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맛을 보면 어디 다른 데를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굉장히 편하고 공부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와 강평 그리고 여기서 틀린 것들은 자동으로 오답 노트에 잘 저장이 돼서 틀린 것들만 보면 이제 다시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겠죠. 사람이요 한 번 맞은 건 계속 맞아요. 신기하게 틀린 걸 자꾸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둬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걸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현했습니다. 자, 다음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독서실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희는 스터디랩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와 보시면 책상이나 이런 게 어떤 일반적인 독서실에 비할 게 아닙니다.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고요. 이렇게 위에까지 시선이 확 막힌 게 아니라 한 요만큼까지만 막혀서 고개를 숙이면 완전히 자기만의 공간, 고개를 들면 앞 사람의 머리통들이 쫙 보이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에 대한 신선한 자극.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늘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이 독서실에 이 스터디랩에 가장 먼저 등원한 사람의 시간, 가장 늦게 태어난 사람의 시간, 평균 이 독서실, 이 스터디랩의 평균 공부 시간, 그중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가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간 누적 공부 시간을 통해서 승강 강반, 그러니까 더 좋은 독서실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미안합니다, 여기는 일주일 평균으로 하루 평균으로 10시간 이상 공부하셔야 되는데 못하셨네요, 밑으로 내려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승강 강반 제도가 있습니다. 바른 생각에는요, 독서실, 스터디랩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본원에 8층에 있는 게 8층에도 있고 9층에도 있고, 그리고 8층에 있는 건 파이오니어라고 부르고, 이제 9층에 있는 건 입신 양명할 때 그 입신이라고 부릅니다. 9층은 단지 여러분들이 뭐 신청하고 독서실비를 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파이오니어부터 시간을 쌓아서, 그래서 그 약속된 시간을 해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입신과는, 저희 바른 생각은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예입니다. 엄청난 시간 동안 내가 공부하고 있고 난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 자체가 영예인 곳이 저는 입신관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분위기를 바꾸면서, 저는 뭐 하루에 5시간은 독서실, 스터디랩에서 하지만 나머지 5시간은 내 집에서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저희 단성사 건물에 챌린저관이라고 만들어놨고, 세운스퀘어에 또 우리가 튜터링관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활,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 여건에 맞는 스터디랩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 모두 다 보면은 스터디랩 이제 등록자에 한해서 등원 먼저 한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등원 시간과 퇴원 시간, 그리고 공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평균 공부 시간,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등원한 분의 어떤 그 시간이나 퇴원한 분의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뭐랄까 어떤 경쟁 아닌 경쟁을 이끌어내고 있죠. 예, 그래서 스터디랩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할 때 혼자 하면 힘들고 고단한데, 남들도 멀쩡히 하는 걸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오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도 힘을 낼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우린 같이 노력하고 지금 같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어 라는 연대감 형성에도 스터디랩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가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박사, 학위 소지자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법은 변호사님이시고요. 사실 뭐 재정학이나 상법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가르친다?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 경제학이나 재정학 같은 건 관련 학위, 박사학위 소지자가 더 좋을 것 같고, 상법이나 행정소송법도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다 전문성을 갖춘 관련 분야의 박사님 혹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틀리지 않는 강의, 명확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오랜 실무 경험 그리고 오랜 어떤 이 교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장점입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중국과 고급 회계를 가르치고 있는 김현식이고요. 또 잘 알다시피 원가 관리회계는 우리 김용남 선생님이 하시고요. 세법은 이진욱 세무사님께서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세법은 1차와 2차의 연대가 같이 이제 연속적 구성이 중요한데, 사실은 뭐 세법이 세법학과 또 굳이 관련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도, 세무사님께서 직접 세법을 가르쳐 드림으로써 본인이 세법을 공부하면서 세법학 시험도 직접 치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이 세무사 시험을 직접 치러서 세법과 세법학의 연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몸소 체험한 분께서, 더 정확하게는 세법학을 시험을 봐보신 분께서 세법을 가르치면 보다 더 여러분들께 생동감 있게, 그리고 이후 과정과 연계감 있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감하게 세법을 이진욱 세무사님을 모셨고요. 굉장히 강의 경험 오래되시고요.
또 공무원 쪽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강의 경험이 계시고요. 지금 또 개업해가지고 실무 경험도 매우 풍부한 세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재정학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회계사나 세무사님께서 가르쳐도 좋지만 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께서 또 우리 신경수 박사님이 직접 재정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또 이분께서도 많은 이제 교수 경험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친절하고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수천 박사님은 상법 전담하시는데요. 이수천 박사님은 사실은 공인회계사이시기도 하고 또 상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 있고 그다음에 명확한 상법을 또 여러분들께 쉽게 잘 전달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믿고요. 또 문일 선생님께서는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과 관련해서 변호사로서의 법률적도 해석과 다양한 실무 사례들이 함께 여러분들께 강의 중에 풍부하게 제공이 돼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또 좋은 강의 제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모두 회계사나 세무사, 박사학위 소지자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성이 탄탄하다고 자신 있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독서실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독서실이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본원에 있는 8층과 9층에 있는 입신관하고 파이어니어는 이미 대기자들로 많은 대기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파이어니어에서 승급이 돼서 입신관으로 가시는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챌린저라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활 패턴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챌린저가 단성사 건물에 있는데 거기도 꽉 찼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꽉 차진 않았는데 꽉 찬 것 같은 느낌이죠. 더 차면 불편할 것 같은 서로 간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인원이 남은 게 저희 튜터링관이 좀 남았는데 여기는 세운스퀘어 별관 4층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1인당 면적이라는 건 사실 모든 저희 4개의 스터디랩이 다 그렇습니다. 책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독서실에 비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백색 소음기를 장착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요. 사실 이거는 튜터링만의 어떤 장점은 아닙니다. 저희 바른생각이 운영하는 모든 스터디랩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스터디룸은 사실은 세운스퀘어에 있는 튜터링 관에만 있습니다. 요게 뭐가 좋냐면 사실은 이제 세무사 2차 공부를 할 때 세법학 같은 것들은 학생들이 자기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스터디를 팀별로 조별로 이렇게 스터디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주제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주제를 발표하고 자기들끼리 시험도 보고 토론도 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게 저희 튜터링관의 스터디룸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2차 공부를 하는 분들이 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요. 학습과 관련해서는 왜 이름을 튜터링이라고 지었냐면 일단 김윤상 선생님이라고 이제 경영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만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김윤상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생활 지도를 해주십니다. 원한다면. 그래서 늘상 거기에 선생님이 계시고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원하면 가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튜터링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까 세법이나 세법학 이런 거 굉장히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면 가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냥 그 독서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저 좀 상담을 원합니다 하면 상담을 다 해드릴 겁니다. 또한 사실은 이제 또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잠시 얘기하면 우리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신경수 박사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의 재정학 책을 가져오든 신청한 자에 한해 질문을 받아주는 시간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튜터링은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과외 뭔가를 좀 추가적으로 더 가르쳐드린다는 느낌, 그래서 튜터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나 세법, 세법학 등 교수님들과 면담이 가능하고요. 생활 상담도 가능한 게 여기 튜터링관이에요. 근데 본원에서
이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되죠. 본원에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산책길에 중간에 뭐 공원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15분이라는 게 어떤 분한테는 너무 먼 길인데 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15분은요 굉장히 천천히 걸었을 때 우리 여학생분들 중에서도 가장 걸음 느린 분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빠른 사람으로 아니 뭐 3분에도 뛰어가면 되지 뭐 미친 듯이 뛰어가면. 근데 그런 건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한 15분 정도 넉넉하게 걸었을 때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튜터링은 여러분들 어떤 저희 바른생각 스터디랩 성원의 감사함을 보답하고자 이렇게 장기 할인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점점 장기로 갈수록 꽤 적지 않은 돈, 굉장히 의미 있는 돈으로 할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상담해 보고 자리도 한번 보시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챌린저나 파이오니어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등록하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모션은 튜터링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관련된 2025년 세무사 1차 대비 2024년 세무사 봄기본 종합반과 관련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뵙게 되면 정말 늘상 제가 하는 말 최선을 다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